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현재 오프라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교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립니다.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내용만큼은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입학식은 3월 26일 목요일이고 오전반은 11시부터 1시까지, 저녁반은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강의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5대 수행도 하루 2시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정이 늘 편안하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친정 묻밖에서 내년부터는 설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참고로 친정 묻바는 무교입니다. 출가 외인이라지만 부모님 차례이다 보니 마음이 쓰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5대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니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수행을 생활화해야 그나마 살기가 좀 낫습니다. 다른 시청자들께서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금강경을 매일 재연불 들으면서 하루 3독씩은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오빠 주위에 설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시고 오빠가 정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면 딸이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니시는 절에 합동 차례를 붙이시면 됩니다. 절에 문의해서 그 절에 평생위패 즉 영구위패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모셔도 됩니다. 절마다 조금 다르지만 평생위패를 모시면 합동 차례에도 자동으로 동참시켜 드리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친정 오빠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멤버십 회원으로 유튜브 불교대학의 사이버 과정을 듣는 불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터넷을 통한 불교대학 강의지만 정말 재미있고 보람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 보니 어떤 분들은 성묘할 때 꼭 술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던데 불교 예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산소 주위에도 뿌리라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일절 술을 쓰지 않습니다. 술을 일절 쓰지 않다 보니 이런 소리도 귀에 거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불교대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직접 나와서 공부하는 오프라인 과정에 참여해도 좋겠고, 또 길이 멀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 과정인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이라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트 불자가 되려면 꼭 불교대학 과정을 배우셔야 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성묘할 때 또는 차례 제사를 지낼 때 술을 꼭 올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술은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차례라는 말에서도 힌트가 있듯이 예전에는 차를 잘 다려서 올렸습니다. 차 올리면서 삼배 드리고 대성경전도 한편 읽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차례입니다. 제사, 기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직접 다려서 올려도 되고 청량음료를 올리셔도 됩니다. 단 술은 비싼 고급 술이라도 절대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술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건강에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가라도 술을 드시게 되면 영식이 미혹해집니다. 살아생전에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에게도 절대 술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교식인이 아닌 일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술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나 청량음료를 올리시고 법식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법식은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짧게는 반야심경이나 법성계 한 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화엄경 약창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금강경을 한 편, 제가 연불하여 올려둔 유튜브 불교대학의 독송을 틀어놓고 따라하는 게 제일 완전합니다. 성묘차, 산에 있는 묘소나 공원묘지, 수목장 등을 찾았을 때도 술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녀보면 산소를 멧돼지 등 동물들이 다 파헤 집어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술 때문입니다. 막걸리 등 술을 사용하고는 그 주위에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달려들어서 산소를 훼손합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6시면 생활법문부터 듣고 일과를 시작하는 유튜브 불교대학 찐팬입니다. 그리고 일일 핵심 기도를 비롯 스님께서 연불하신 독송을 많이 듣고 따라합니다. 그런데 제게 큰 고민이 있습니다. 나이가 45세인 딸아이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가끔 딸아이와 다투기도 합니다. 딸과 한 집에서 사는데 남편은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딸 하나입니다. 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외동딸이니 그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딸에게 너무 닥달하시면 안 됩니다. 너 좀 제발 시집 가라. 나이 좀 생각해라. 그러다가 애기도 못 낳는다. 그러다 혼자 늙을래 등 이런 류의 말들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너무 집착하면 딸이 결혼 생각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딸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과 집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등의 문제 또 인간관계가 좁아서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제, 외모, 성격 등으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인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예 결혼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 후에 뒤따르는 책임 등 중압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이유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다 드러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있는 딸에게 어머니가 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말이 있습니다. 너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언제나 너 편이야. 다만 너가 외롭지 않길 바랄 뿐이야. 이렇게 하면 딸의 방어기제가 풀리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시집은 밀어서 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면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행동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딸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기 전에는 결혼 이야기를 일상에서 빼십시오. 둘째, 혹시 소개할 일이 있다면 선이 아니라 만남으로 해야 합니다. 밥이나 한번 먹어보렴이라고 해야지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한번 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 없는 소개를 해야 하고 실패가 경험인 것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어머니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늦은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결혼했다가 실패하면 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다음과 같은 말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인생은 너의 책임이지만 너가 혹시 무너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의 편이야. 이 말 한마디에 결혼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 아무리 해도 딸의 결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딸을 믿어주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늘 조속으로 기도하면서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길 발언해야 합니다.
참고로 딸의 혼인 성취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이 좋습니다. 다란이 독송, 사경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방생 등 적선을 하십시오. 또 다니시는 절에 혼인 성취 100일 기도 또는 혼인 성취 1년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칠성각의 인등을 꼭 밝히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주신 불자님의 따님이 불심이 있다면 절의 청년회에 좀 나가도록 권유하시고, 대다란이 금강경 등을 직접 사경 독송하도록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딸의 결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불자님들 중에서 자식 혼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해드린 얘기를 내 얘기다 생각하시고 여러 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온라인 불교대학과 오프라인 불교대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예,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도입니다. 오프라인 불교대학의 진도가 온라인 불교대학의 진도보다 10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불교대학은 직접 수행하고 직접 체험하는 공부 시간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단문단답은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간 관계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질문들 위주로 선별하여서 그래도 다 답변 드리고자 애쓰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3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